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뉴스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조성실 정찬은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교육부가 지금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들의 이 중간고사 응시를 계속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하면서 반발이 지금 있는데요. 인수위도 지금 유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부의 입장은 그럼 무엇인지, 인수위 시각은 무엇인지, 또 불만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 먼저 조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좀 얘기를 해보죠. 네, 2022년 중간고사 시즌이 또 다가왔는데요. 네. 이번 코로나 3년 차에 접어들면서 특히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고 그렇죠. 전체적인 방역 지침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이제 확진자가 돼서 자가격리가 되었을 때 예. 응시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고 인정점이라는 어떤 산술식이 있어요. 교육부에서 도입한. 그래서 지난 2년 반 정도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전체 평균 이번 시험의 전체 평균과 지난번 자기가 응시했던 시험의 전체 평균 간의 비율 그리고 자신의 예. 지난 점수를 이렇게 곱해서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그것을 기준으로 한 인정점을 받도록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여전히 그 방침을 좀 고집함으로써 현장에서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중간에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이런 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완화된 만큼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좀 확보해달라라는 주장과 요청들이 있었고 이에 교육부의 경우에도 좀 백브리핑으로 여러 방침을 좀 찾아보겠다라는 네. 여지를 주었다가 그런데 사실상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중간고사에 이제 응시할 수 없고 그리고 인정점을 여전히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고수함으로 인해서 네. 오히려 또 현장에 좀 혼선이 가중됐습니다. 방역 당침의 경우에는 국가고시 등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고사장을 따로 마련하는 등 각 부처에서 좀 준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지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예. 그런 방식으로 하면 지원을 하겠다라고 좀 긍정적인 답변을 했음에도 형평성 문제가 교육부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인데요. 형평성. 네, 이전에 인정점을 계속 받았던 학생들과 이번에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형평성 문제나 그리고 장소 확보나 그리고 감독관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좀 낯선 공간이라든지 이게 장소가 어떤 학교는 좀 확보되지 못해서 좀 불편한 장소에서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나중에 나오게 될 형평성 논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는 지침 속에서 좀 현재 이거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인수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침이 좀 완화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에서도 학생들이 시험에 응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형평성 논리를 얘기를 해주셔서 인정점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또 이걸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럼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는? 네. 저는 내신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지대하고 네. 또 학종 전형 같은 것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중간고사 응시기 자체를 박탈한다는 건 큰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저는 응시 기회 박탈이 아니라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시를 하겠다. 이제 확진에 따라서 그거는 인정점을 부여해주고 네. 확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겠다는 학생들한테는 시험을 킬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결시를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인데 네. 그 인정점이라는 게 실제 자신의 점수가 아니라 이전 평균이고 이전 점수 평균을 반영한 산식에 따른 점수다 보니까 그렇죠. 입시를 앞두고 내신에 민감한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자신의 점수보다 더 불리한 성적을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난이도가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시험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저는 교육부 같은 경우에 지금 주장이 그 형평성 그러니까
예전에 응시기회도 주지 않고 인정점을 받았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주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네.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실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진자 수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았는데 네. 최근 몇 달 사이에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은 한 학기 전에 그 지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의 절대수와 지금 절대수의 비교가 엄청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 지난 학기 중간고사 기간이 10월 작년 10월이었다면 10월 기간에 확진자 수가 5만 2천 명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만 명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청소년 확진자 수도 굉장히 많이 많고. 증가를 했고요. 예. 그래서 지난 학기 동안에 는 인정점에 대한 대상자 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제한적으로 그걸 적용할 수 있었겠지만 네. 지금 이렇게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조차 일률적으로 이걸 진행하겠다는 것은 저는 너무 경직되게 이 문제를 처신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건 줘야 된다. 합당하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다 보면 정말 검사를 기피하는 학생도 생길 것 같은데요. 네, 네. 현장에서는 그런 우려들이 있죠. 예, 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교육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형평성 문제와 감염 관리의 문제거든요. 근데 형평성을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시차가 있는 경우, 지난 시험과 이번 시험 간의 확진자. 지난번에 내가 걸렸을 때는 시험을 못 봤는데 네. 이번에 걸린 애들은 보게 해주면 그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거를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신보라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미 방역의 전체적인 틀과 패러다임이 변한 시점이고 확진자 수등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렇죠. 수준이다라는 예.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동시간에 이제 시험을 보는 확진자와 비확진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험을 예를 들면 평균보다 제가 평소에는 80점을 맞다가 뭐 90 몇 점을 맞거나 100점을 맞았다. 네. 그럼 이번에 다시 그렇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신감이 없을 때에는 이거를 그 시험을 응시하지 않고 예를 들면 지난 시험을 못 봤을 때는 못 본 거에 대해서만 시험을 선별적으로 응시하면서 악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좀 관련된 지침으로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한 번 응시를 할 때 과목별로 선별할 수 없도록 하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고시 등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접수를 받고 별도의 수험장을 마련을 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육부에서는 수능이나 국가고시는 하루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루 정도를 치지만 중간 기말고사는 3, 4일에 걸쳐서 치기 그렇죠. 때문에 현실적인 수급이 어렵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면 현장의 혼선과 부담은 있겠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험장을 굉장히 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교육 지원청 단위로 네. 좀 뭔가 너무 수험생이 적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통합을 해서 시험 기간을 합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관례적으로 운영해왔던 학교 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조율해야 될 현장에 좀 혼선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지금 코로나가 3년차째 접어들면서 교육부가 좀 반복적으로 이런 혼선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교육부에 대한 교육 당국에 대한 신뢰도 하락의 문제로 좀 이어져 왔는데 뭐 크게는 코로나 예방접종 의무화 등에 있어서도 그랬고 한동안 문제됐었죠. 네, 선제 검사를 의무화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전면 등교를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오미크론이 심해지면서 또 혼선이 있었던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뭐 현장에서 계속 반발이나 부담들이 있는 거는 언제 이게 또 바뀔지 모르고 요청과 또 현장에서 검토를 할 것처럼 하다가 현장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기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행정적인 부담을 편의주의.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나 반발심 그리고 걱정 이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창의적으로 방법을 사실은 마련할 수 있다. 어떻게 할 그 수 부분에 있을까요?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대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두 분 한마디씩 더 들어볼게요. 네, 저는 당연히 좀 대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교육부가 자꾸 관리의 편의를 교육권 위에 두고 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2020년 11월에도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임용시험 응시자 중에 확진자들의 응시기를 아예 배제한 채로 시험을 치러서 이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1심 판결에서 1,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응시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또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간의 어떤 재량을 통해서 강당이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이렇게 교실들 중에 수급을 해서 네. 따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자가검진 키트상 양성 반응이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에서 시험을 별도로 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충분히 저는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장에서 많은 이제 교원분들이나 또 관계자분들이 오랜 시간 고생을 해오셨고 우리가 K방역은 자영업자들과 학생, 학부모가 특히 많은 맞아요. 부담을 안고서 유지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좀 돌이켜 보면 돌봄 교실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학교와 또 돌봄 인력 간에 좀 큰 갈등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네. 개개인의 어떤 교원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게 같은 패러다임으로 반복되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임기 말에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더 혼선이 가중되는 거 그럴 아니냐라는 수도 불만들이 있죠. 퍼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고려를 해서라도 좀 다음 시험 같은 경우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미리 보이고요. 준비하고. 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감염 위험성은 오히려 시험을 기피하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저희가 코로나 브리핑 때문에 좀 앞에 시간이 좀 짧게 들어가서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뭐 대통령직 인수위가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신보라 의원께서 정리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 행정부가 간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네.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그러니까 일명 한국식 나이, 그리고 만 나이, 그리고 연 나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법령에서는 이런 계산법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게 통일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계약 같은 걸 체결할 때 여러 혼선과 분쟁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 만나이 통일과 함께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두 분은 어떠십니까? 이 인수위 방안에 찬성이십니까? 아니면 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죠. 임금 피크제 등 같은 경우에도 나이 혼선으로 인해서 법정으로까지 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이고 법적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통일을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다만 뭐 신주소 도입했을 때와 같이 현장에서는 혼선이 당연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렇겠네요. 부분. 그리고 좀 크게 보자면 인수위가 여러 안들을 추진하고 있을 텐데 만나이 이런 부분이 우리 현장에 되게 와닿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개혁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미 약속을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좀 더 국민들의 이런 민생이나 이런 분에 밀접하는 어떤 정책들이 더 발표가 돼야 이 뉴스가 주목을 받는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 인수위에서 더 국민들한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뉴스가 아직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좀 반증한다고 봐서 네. 그 부분에서 현장에서 잘 도입이 되도록 하고 다른 정책 대안들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정책들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특히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갈 때 저 이렇게 이런 혼란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는 통상적으로는 5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어린이 유치원 보내면 만 0세, 1세, 2세에서 저희 아이는 만 3세반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슷한 엄마들이 그래서 만 3세반이 맞는 거야 아니면 5세반이 맞는 거야 그것도 많이 헷갈려 하고요. 아이도 혼란스러워하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력서 쓸 때 시험 볼 때 나이라고 하는 그 칸이 있으면 이걸 우리도 만 나이로 써야 될지 그렇죠. 아니면 지금 우리가 통용되는 나이로 써야 될지 그것도 아마 혼란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혼란을 줄이고 통일해 가는 거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실제 보면 여러 법들에
공식적으로 민법상으로는 만 나이를 통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민법상에는 네. 근데 일반 법률들에서는 연나이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컨대 아직도 청소년 있습니까? 예, 청소년 보호법 같은 경우도 예.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대체적으로 다른 뭐 청년 기본법이랄지 이런 데 보면 만 34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은 여전히 만 나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19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법령들 기타 이제 개별 법령들에 있는 그 나이 기준도 변경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도로명 주소랄지 이런 것도 실은 2014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정착 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혼용을 하잖아요. 집원 주소를 사용하기도 아직도, 하고 도로명 네. 주소를 사용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이 법령들을 개정한다고 해도 시간이 일정 걸리는 기간, 네. 일정 시일은 아마 혼용하는 부분들이 계속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혼용을 했을 때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진 않도록 그런 이제 계도 기간이나 홍보 기간들을 적절히 갖는 것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많이 알리고 또 개선해 네. 나가야 될 것들이 많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픽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은실의 뉴스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